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식뉴스공장 8월 27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고 그 파동도 빨라졌고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언론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소음과 그 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 이걸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 구분하는 실력이 어떻게 보면 중심 잡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좀 싶어요. 모두바동으로 이 코멘트를 드리는 이유는 참 트럼프라는 인물, 우리가 누가 그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 누가 실수를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서로 일단 지쳐있는 상태죠. 지쳐있는 상태에서 누가 실수를 유발시키거나 실수를 자체적으로 하느냐. 저는 이제 이런 흐름 부분에서 어제 그 메신저하고 카카오톡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뭐 긴급 속보라든지 전달하기에는 조금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란 밑에 보시면 링크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쪽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전송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2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링크 보시고 그쪽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한 6시 정도 약간 넘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국선 무역협상 원한다고 전화가 왔다 라는 내용 협상 시작 나우하고 나스닥이 2~3%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1.1%대 또 반등이 나왔어요.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만큼 뭐라고 할까 연장전 들어가서 누가 실수를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저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두 가지 그 다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지금 농산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농산물 쪽에서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수입을 거부한 옥수수 쪽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기로 결정이 난 걸로 봤습니다. 그게 좀 첫 번째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홍콩에서 그 최근에 이제 실탄 관련된 내용 부분도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덩샤오핑의 어록을 중국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홍콩에 대한 무력 개입 이번 주말 정도 또 예고가 주 후반에 또 예고가 됐습니다. 저는 글쎄요 추석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여론을 확장을 시킬 건가 그 전에 봉합을 시키려고 시도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을 서로 조율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차관급이냐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진행되느냐 어차피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화 통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차관급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홍콩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봉합을 좀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1차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전쟁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주간 전략에서 말씀드렸나요? 더 큰 게 나올 만한 게 있을까? 물론 이제 세율을 또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어벤둥당하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더 큰 게 나온 거 있을까에 대해서는 극점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코멘트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극점은 찍어진 것 같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잔파동 부분들로 조율을 하고 트럼프도 뭐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 부분들은 아니고 연말에는 뭔가 그 레코드를 레퍼런스 만든 한 줄 정리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중 간에도 그 다음에 북한 관련된 부분들도 의외로 속도 부분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릴 게 G7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G7에 초대를 받았어요. 물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그 마크 협상이라 보다는 이런 그 자리를 좀 마련했다 할까요? 여기서 뭐 결정난 건 없어요. 근데 외무장관하고 트럼프, 특히 G7 정상의 외무장관이 초대를 받았다는 게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는 뭔가를 지금 원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까지는 계속 소음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큰 미중, 그 다음에 미국, 이란, 그 다음에 연준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소음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소 한 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소음이 많다고 해서 어제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치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본다 하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시계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한 보름 정도에서 그쪽 관련된 뉴스가 거의 3만 건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현재 조국 관련된 부분도 한 3만 건 정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물량을 보고 싶어요. 3만 건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본질은 우리가 뭐 방송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근데 주변에 너무 많은 소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잘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지금 미중 무역협상도 어떻게 보면 그 측면이에요. 기본 중심축은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시작돼서 패권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걸 누가 가지고 가고 누가 주도권을 좀 더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와중에 이번 올해 MSCI 그 선진지수 지수 편입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지수 편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키워드 부분들 항상 흔들 때마다 한번 역으로 계속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나스닥 1.3% 냉탕 온탕 부분들을 업종납부하고 소음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미중 무역 협상의 조기 실시 가능성 부분도 상당히 커졌다 라는 내용을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인보사 티슈진의 상량 폐지 결정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삼성 건도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 부분들이 좀 나오고, 물론 이제 그 거래소는 종료 과실로 상장 폐지 결정 부분을 했으면은 매달 코스닥 쪽에서 다시 한번 최종 결정 부분들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거 내용을 서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은 최소 1년 이상 정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쪽에서도 최근에 단기 급등 부분이 나왔을 때 미국 저널 쪽에서 효능 관련된 부분에도 긍정적인 코멘트 부분을 좀 했죠. 그러면 코오롱생명과학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미국 임상 결과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약한 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바이오 쪽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걸 대체할 만한 움직임 부분들이 어디 쪽에서 나오는가, 좀 꿈틀꿈틀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전일 코스닥 투신 부분들의 약한 고리 부분들이 관세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연결이 좀 됐다면 관세 부분들은 일부 봉합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어제 하락 부분에 대한 반등 부분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바이오 쪽은 뭐 종목군별로 건바이건으로 계속 움직이긴 합니다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내내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바이오가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그 외 종목군에서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쪽 섹터의 부상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8월 27일 모닝브리핑 나스닥 1.3% 미중 무역협상 조기 실시 가능성 열어두면서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